영상에 쓰이는 사진과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난 오늘도 머리가 좋은 또라이가 뭘 하는지 관찰 중이다. 홈즈는 왼쪽 소매를 걷더니 바늘 자국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손목에 주사기를 찔러 넣는다. 난 이 새끼가 이 지랄 하는 거를 몇 개월째 보고 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평소에도 말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싶어서 홈즈에게 그 약이 뭐냐고 물어본다. 홈즈는 코카인이라며 한번 해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참고로 코카인은 마약이다. 나 이 새끼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한다. 내가 걱정을 해주자 홈즈는 코카인 덕분에 활기가 생기니까 부작용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개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면 공부를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인생 망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다들 침대로 가는 걸 추천한다. 난 개논리 부리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홈즈는 빙긋 웃으며 자신의 머리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한다며 어려운 일은 암호 같은 걸 주면 코카인을 안 할 거라고 한다. 난 그러면 네 머리를 쓰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 주겠다고 해본다. 홈즈는 기꺼이 응했고 난 내가 들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며 이 소유자가 어떤 성격이나 습관을 가졌는지 얘기해보라고 한다. 홈즈는 열심히 그 시계를 보더니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짓고는 정보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나 이 새끼 드디어 아가리 안 탈 거를 생각하니 기뻐가지고 날뛰려고 했는데 홈즈는 소득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다며 이 시계에 새겨진 이니셜 로보와 나의 형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갖고 있던 거라고 추리한다. 난 정확하다고 말하며 더 없냐고 물어본다. 홈즈는 나의 형은 단정치 못한 사람이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잠시 풍요로웠던 적도 있었으며 결국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말한다. 난 개놀래가지고 이 새끼 내 스토커인가 하면서 소름이 돋으려고 하는데 홈즈는 내가 준 시계에 긁힌 자국들이 많은 걸 보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란 걸 확인했고 시계에 전당포 주인들이 표시해놓는 번호가 있는 걸로 보아 종종 돈이 쪼들렸다는 걸 추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돈이 없었다며 시계를 영영 되찾지 못했을 테니 돈을 벌 때도 있었다는 걸 추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난 진짜 이 새끼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는데 하숙집주인 허드슨 부인이 들어오더니 홈즈에게 메리 모스턴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다고 말해준다. 내가 모스턴 양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품위 있고 세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모스턴 양은 입술과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얘기를 시작한다. 모스턴 양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장교를 하고 있었고 아주 어릴 때 모스턴 양은 영국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는 17살 때까지 기숙시설에 살았고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1년 휴가를 받아 영국에 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런던에 있는 호텔에 오라고 그녀에게 전보를 쳤고 그는 아버지가 말한 호텔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투숙자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긴 한데 전날 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기다려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모스턴 양은 경찰에 신고한 뒤 아버지를 찾는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홈즈는 혹시 아버지에게 런던에 사는 친구가 없었냐고 물었고 모스턴 양은 숄터 소령이란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봤지만 숄터 소령은 아버지가 영국에 돌아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6년 전에 타임스라는 일간지에서 모스턴 양을 도와주고 싶다는 광고가 실렸고 그녀는 신문 광고란에 주소를 보냈다고 한다. 그 뒤로 매해 같은 날 값어치가 상당한 진주가 담긴 상자가 배달되었다고 한다. 홈즈는 혹시 그 후로는 뭐 더 없냐고 물었고 모스턴 양은 오늘 신기한 편지가 하나 왔다고 한다. 편지에는 오늘 저녁 7시 어떤 장소로 나와라. 만약 의심스럽다면 친구 2명과 함께 와도 좋습니다.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익명의 친구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다. 홈즈는 우리가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모스턴 양은 흔쾌히 승낙했다. 홈즈는 이 편지의 글씨체가 아버지의 글씨체와 비슷하냐고 물었고 모스턴 양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홈즈는 약속 시간까지 많이 남았으니 모스턴 양을 일단 집에 보낸다. 난 모스턴 양이 나가고 나서 창문으로 한참을 그녀를 쳐다봤다. 옆에서 홈즈는 뭐 편지를 분석한다고 뭐라뭐라 씨부레인 중인데 난 계속 모스턴 양의 미소와 목소리가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사라졌을 당시 17, 10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27일 것이다. 스스로 젊다고 느낄 땐 지나고 경험을 통해 다소 진지해질 나이다. 참고로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거다. 나 혼자 망상하는 게 아니다. 난 이런 공상을 하다가 홈즈가 타임즈 지난호를 보다가 모스턴 양의 아버지의 친구 숄토 소령이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걸 알아냈단 말에 깨버린다. 홈즈가 말하길 숄토 소령은 모스턴 양의 아버지 모스턴 대위가 런던에 왔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고 4년 뒤 숄토 소령이 죽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되어 모스턴 양에게 진주가 배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오늘 부당한 처지에 있다고 하며 모스턴 양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이 부당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며 왜 선물들이 숄토 소령이 사망한 직후에 배달되기 시작했을까? 난 이렇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홈즈도 아직 난해한 것이 있다며 오늘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한다. 우리는 모스턴 양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되어서 모스턴 양을 만나러 갔고 그녀와 만난 뒤 여러가지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아버지 책상에서 어떤 종이를 하나 가져왔고 그 종이에는 건물 도면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4사람이 서며 조나슨 스몰, 마호메티 싱, 압둘라칸 도스트 아크바르라고 쓰여 있었다. 일단 이것이 아직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해둬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편지에 쓰여져 있던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가 우리가 모스턴 양의 일행인지 물었고 맞다고 대답하자 우리를 마차에 태우고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떤 집에 도착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짧은 빨간색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원형 탈모의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그 남자의 머리는 전나무 숲에서 바라본 산봉우리 같았다 라고 책에 적혀 있었다. 존나 너무한 것 같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세디어스 숄토라고 소개했고 모스턴 양에게 모스턴 대위는 죽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단 우리를 데리고 노우드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쌍둥이 형인 바솔로무 형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어떤 처지인지 알아야 한다며 본인은 숄토 소령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소령은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꽤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왜인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한다. 그는 특히나 의족을 한 사람들에게 반감을 보였다고 한다. 급기야 한 번은 의족을 한 잡상인에게 총을 쐈다고도 한다. 그러던 중 소령은 인도에서 온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더니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았다고 한다. 그러다 병세가 악화되고 세디어스와 바솔로무 형제를 불러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령은 본인이 모스턴의 가엾은 딸에게 못쓸 짓을 했다며 자신이 꺼내놓은 진주를 본인이 죽고 나서 그 딸에게 보내달란 말을 한다.
한다. 그리고 모스턴 대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겠다고 한다. 모스턴 대위와 소령은 인도에서 많은 일을 겪고 상당한 보물을 손에 넣는다. 소령이 영국에 먼저 돌아오고 며칠 뒤 모스턴 대위가 돌아와서 보물을 나누기 위해 얘기를 나눴는데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모스턴은 화가 솟고 채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고 머리를 서랍 모서리에 부딪힌다. 소령이 다가갔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이거 잘못하면 본인이 살인자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인과 함께 모스턴 대위의 시신을 숨긴다. 소령은 이 모든 것이 죄책감이 들었었고 이제 아들들에게 죄를 고백하며 보물의 위치를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창문을 가리키고는 저자를 내쫓아, 저자를 당장 내쫓으라는 말을 한다. 아들들은 뒤를 받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아들들이 창문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 숨을 거둬버린다. 다음날이 되고 소령의 방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 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아버지의 가슴에 종이가 놓여있었는데 종이에는 내 사람의 서명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탈모인의 이야기에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세디어스 숄터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디어스와 그의 형은 보물을 찾기 위해 저택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모스턴 양의 주소를 알아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주를 하나씩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인 바솔로메는 물욕이 많아서 모스턴 양에게 진주를 보내는 걸 반대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탈모인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독립을 하였는데 어제 소령이 숨겼던 보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래서 모스턴 양에게 연락을 한 거고 이제 노우 들어가서 우리 몫을 달라고 하면 될 거라고 한다. 우리는 노우드로 출발하며 세디어스에게 보물을 찾은 장소가 천장의 비밀 장소이며 가치는 50만 파운드 정도 될 것 같단 말을 듣는다. 난 그 돈을 모스턴 양이 받는다면 나 같은 놈과 어울릴 수 없는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살짝 의기소침해진다. 우리는 바솔로메의 집에 도착했고 바솔로메의 집은 전직 권투 선수가 지키고 서 있었다. 세디어스 뒤에 있는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홈즈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한다. 새끼 처맞으려고 환장한 걸 싶었는데 사실 둘은 아는 사이였고 심지어 둘이 3라운드 동안 붙어서 대등했다고 한다. 준나 또 나만 찐따였다. 우리는 바솔로메의 방으로 가면서 밖에서 본 그의 방 불빛이 꺼져 있었다는 것에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 바솔로메의 방 앞에 도착해서 세디어스는 집에 있는 식모를 부르러 갔고 식모와 함께 그가 나타났을 때는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식모는 바솔로메가 문을 잠근 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서 1시간 전쯤 불안해가지고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끔찍한 광경을 봤다고 한다. 홈즈 하나는 불길한 느낌을 받으며 바솔로메의 방 앞으로 간다. 홈즈는 몸을 숙여 열쇠 구멍 안을 보더니 헉 하며 숨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곧바로 나 역시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고 방 안의 광경에 놀라버렸다. 방 안의 정면에 얼굴이 하나 떠 있었고 그 얼굴은 세디어스의 얼굴이었다. 빛나는 대머리와 그 주위를 둘러난 빨간색 머리카락까지 완전 똑같았다. 탈모는 유전이 확실하다. 우리는 쌍둥이 형의 얼굴에 소름이 돋았고 문을 부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간다. 방의 위쪽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고 방 한쪽에는 사다리와 긴 밧줄이 둘둘 감겨 있었다.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바솔로메의 시체가 있었고 시체의 상태를 보니 몇 시간 전에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시체 옆에는 내 사람의 서명 이라는 편지가 있었다. 홈즈는 시체의 귀쪽을 보더니 가시가 박혀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도 가시에는 독이 묻어 있어 보인다. 세디어스는 보물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형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본인인데 그것이 어젯밤 10시라고 한다. 세디어스는 아마 경찰이 본인을 의심할 것 같다며 지랄 연병을 하기 시작한다. 홈즈는 다정하게 일단 경찰한테 알리고 최대한 협조한 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한다. 세디어스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찰서로 갔고 우리는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단 문이 잠겼으니 문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다. 창틀에 난 발자국으로 봐서는 창문으로 용의자가 들어온 듯하고 발자국 형태가 조금 다른 걸로 보아 의족을 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다. 그런데 혼자서 창문을 오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아마도 여기에 공범이 먼저 들어와서 창밖으로 밧줄을 내려준 것 같아 보인다. 나간 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갔고 공범이 창문을 잠그고 왔던 길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공범은 어디로 들어온 것일까? 홈즈는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진실이 남는다고 말하며 보물이 숨겨져 있던 천장의 비밀 공간으로 공범이 들어왔던 것 같다고 말한다. 홈즈는 비밀 공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을 살펴보더니 지붕으로 통하는 창문을 발견한다. 이번엔 비밀 공간의 바닥을 살펴본다. 바닥에는 성인의 절반도 안 되는 맨발 자국이 있었다. 난 살인사건의 공범이 어린아이인 것에 소름이 돋았고 홈즈는 일단 내려가자고 말한다. 홈즈는 다시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난 저 새끼가 만약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였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홈즈는 최초의 침입자가 크레오소트라는 냄새가 심한 액체를 밟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되면 잡기 쉬워진다고 말한다. 지가 알고 있는 개 중에 냄새를 잘 쫓는 개가 있다며 그 친구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고 한다. 홈즈는 그리고 시체에 꽂혀있던 가시는 죽은 남자가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었다며 천장에 난 구멍 쪽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애셜리 존스라는 형사가 들어온다. 존스 형사는 홈즈를 살짝 깔보면서 방을 조사하더니 세디어스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버린다. 세디어스는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홈즈는 세디어스의 혐오를 벗기기 위해 살해 용의자 두 사람 중 한 명의 인상착의를 알려준다. 그자의 이름은 조나슨 스몰. 체구는 작고 힘이 좋으며 의족을 하고 있다. 피부가 검게 그을린 중년의 남자로 감옥에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한다. 홈즈는 공범 중 나머지 한 사람은 조만간 설명해주겠다고 말하며 나에게 돌아선다. 그러고는 모스턴 양을 집에 데려다주고 램버스 지역의 물가 근처에서 톱이라는 개를 데려와달라고 부탁한다. 난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말했고 홈즈는 이 저택에서 조사를 조금 더 하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상편이 끝이 난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주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